그 당시에 곧 개최될 올림픽이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못했거든요. 나라도 없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자신이 조선체육회 회장이니까 이어서 조선올림픽위원장이 되어서 IOC에 편지를 보냅니다. 무려 9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어서 IOC를 설득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지만 IOC 회원국 승인을 받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직 국가가 미처 수립되지 못한 나라가 올림픽에 출전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체육의 아버지입니다. 여운형 선생의 벗은 몸입니다. 근육질의 남자죠. 혹시 이 영화 보셨는가요?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요. 이 영화에서 송강호가 이 영화의 코치이자 선수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여운형 선생을 모델로 한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YMCA 야구단이 19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1912년에 YMCA 야구단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일본까지 원정 경기를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7번 경기 중에 1승 1무 5패 결과를 얻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1920년대 상해로 건너가서 당시 1925년에 야구팀의 코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치로 있던 야구팀을 데리고 필리핀까지 원정 경기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정 경기를 갔던 필리핀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연설을 무려 영어로 1시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체포될 위기를 겪게 되죠. 다행히 상해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일본에게 체포됐습니다. 숨어 지냈어야 됐는데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스포츠에 열광하는 인물이었는지 짐작해 합니다. 그를 조선 체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해체되어 가던 축구단을 새로 설립해서 경성 축구단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 덴마크식 체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에 심판을 맡기도 했었고요. 씨름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체육협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만능 스포츠맨이었는데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투포환 던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제압하고 1등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리고 수영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3명을 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멋진 근육질의 인물입니다. 48세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48세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48세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가 이렇게 벗은 몸을 사진을 찍게 된 것은 그가 철봉 운동에 대한 효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현대 철봉 운동법이라는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렇게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철봉 운동으로 잔병이 다 없어지고 신체도 강장한 익회대로 되어졌다라고 철봉 운동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키를 한번 볼까요? 179cm에 80kg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체력이 아주 건장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경성 평양 대항 축구전의 여운형 선생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성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그 당시 서울을 방문했던 영국의 극동항대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리쿄대학의 조선 유학생 농구 선수들 친목회를 기념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스포츠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고 다운데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권투 정신은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할 훌륭한 정신이다. 비겁하지 않게 정정당당히 스포츠맨십으로 싸우라.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운형 선생과 송기정 선생은 아주 각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생이 여운형 선생의 둘째 아들과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양정고보에 송기정 선수를 비롯한 양정고보 환영의 밤 행사 때 참석한 사진에는 송기정 선수의 모습과 여운형 선생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여운형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올림픽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자 여운형 선생은 송기정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나가는 것은 원통하지만 나가야 된다. 나가서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해. 그리고 체육계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여운형 선생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는 출전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드디어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들리자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던 여운형 선생은 조선중앙일보 8월 13일자에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채 신문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여운형 선생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일본에 의해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여운형 선생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방이 되고 난 이후 여운형 선생은 약소국인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기에 좋은 기회가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곧 개최될 올림픽이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못했거든요. 나라도 없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자신이 조선체육회 회장이니까 이어서 조선올림픽위원장이 되어서 IOC에 편지를 보냅니다. 무려 9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어서 IOC를 설득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지만 IOC 회원국 승인을 받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직 국가가 미처 수립되지 못한 나라가 올림픽에 출전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OC 회원국 승인을 받은 날 1947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대문 운동장에 기념 운동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던 중 암살되셨죠. 여운형 선생 덕분에 우리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팀이 예상을 뒤엎고 8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스포츠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